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당신의 재산 목록 1호라고 생각하십니까?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이 당신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 믿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자본주의라는 게임에서 철저히 패배했습니다. 학교는 단 한 번도 당신에게 돈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저 고분고분한 노동자가 되는 법, 시스템의 부품이 되는 법만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그 결과 당신은 평생 돈을 위해 일하지만 돈은 단 한순간도 당신을 위해 일하지 않는 가난의 굴레에 갇혔습니다. 이 영상은 당신을 위로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믿어왔던 성실함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당신의 계좌를 갉아먹고 있는지 그 잔혹한 진실을 해부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15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한다면 당신은 가난한 아빠의 사고방식을 뇌에서 도려내고 자본가들이 숨겨왔던 부의 설계도를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아빠가 있습니다. 아니, 두 종류의 사고방식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아빠입니다. 그는 명문대를 나왔고 박사 학위가 있으며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교육자입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라. 반면 부자 아빠는 중학교도 마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역 최고의 자본가입니다. 그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돈이 부족한 것이야말로 모든 악의 근원이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를 차려라. 이 둘의 차이는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금융 문맹의 차이입니다. 가난한 아빠는 돈을 위해 일하는 법, 즉 고소득 전문직이나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부자 아빠는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법, 즉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난한 아빠의 조언을 따릅니다. 왜일까요? 그게 안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묻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당신의 현금 가치를 매년 갉아먹고 세금이 당신의 소득 절반을 떼어가는 이 시대에 월급만 모으는 것이 과연 안전입니까? 그것은 안전이 아니라 서서히 끓는 물속의 개구리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가난한 아빠의 사고방식은 당신을 평생 고학력 빈민으로 만들 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학 교과서의 정의는 잊으십시오. 부자 아빠가 정의하는 자산과 부채의 개념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만큼 단순합니다. 자산은 당신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부채는 당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문장 하나가 부자와 빈자를 가릅니다. 당신이 30년 대출을 끼고 산 아파트를 봅시다. 은행은 이것을 당신의 자산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매달 대출이자 재산세, 유지보수비가 당신의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돈이 들어옵니까? 나갑니까? 나갑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의 자산이 아니라 은행의 자산이자 당신의 부채입니다. 중산층이 가난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부채를 자산이라고 착각하고 사모으기 때문입니다. 승진을 하면 더 큰 집을 사고 더 좋은 차를 삽니다. 그들은 내 집값이 올랐어라고 자위하지만 그 집을 팔아 현금화하기 전까지 그 집은 그저 매달 당신의 현금 흐름을 잡아먹는 거대한 하마일 뿐입니다. 반면 부자들은 무엇을 살까요? 그들은 자신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들을 삽니다. 배당을 주는 주식,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 저작권, 그리고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사업체. 부자들은 사치를 부리기 전에 이 자산열을 먼저 채웁니다. 그리고 그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으로 사치품을 삽니다. 당신의 지출 내역을 점검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자산을 사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산인 척하는 부채를 사고 있습니까? 왜 사람들은 이 단순한 논리를 외면하고 매일 아침 하기 싫은 출근을 할까요?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를 두려움과 욕망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돈이 떨어질까봐 느끼는 두려움은 우리를 일터로 내몹니다. 월급을 받으면 그 두려움은 잠시 사라지고 그 자리를 욕망이 채웁니다. 이 무한 루프가 바로 쥐쳇바퀴입니다. 가난한 아빠는 이 쳇바퀴 안에서 더 빨리 달리는 것을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함정입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욕망도 같이 커지고 무엇보다 세금이라는 거대한 파트너가 당신의 몫을 더 많이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은 번 돈에서 세금을 먼저 떼고 남은 돈으로 생활합니다. 하지만 기업을 소유한 부자는 번 돈을 먼저 쓰고 남은 돈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이 게임의 룰 자체가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쳇바퀴 안에서 아무리 빨리 달려봐야 쳇바퀴는 제자리입니다.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쳇바퀴를 탈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열정이 아닙니다. 냉철한 기술입니다. 부자 아빠는 이를 금융 IQ라고 부르며 4가지 필수 지식을 강조합니다. 첫째, 회계입니다. 숫자를 읽는 능력입니다. 둘째, 투자입니다. 돈이 돈을 버는 과학입니다. 셋째, 시장에 대한 이해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입니다.
넷째, 법률입니다. 세금 혜택과 소송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지식입니다. 학교에서는 국영수를 가르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한 이 네 가지 과목은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시스템은 똑똑한 투자자가 아니라 말 잘 듣는 노동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업과 사업을 혼동합니다. 당신이 은행원이라면 당신의 직업은 은행원이지만 당신의 사업은 무엇입니까? 자기 사업을 하라는 말은 당장 사표를 쓰고 창업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퇴근 후와 주말에는 당신의 자산 항목을 튼튼하게 만드는 일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해요. 부자 아빠는 말합니다. 그럴 여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의 뇌는 작동을 멈춘다. 대신 어떻게 하면 그럴 여유를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라. 질문은 뇌를 작동시킵니다. 방법을 찾게 만듭니다. 당신의 명함에서 회사 이름이 사라졌을 때 당신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면 당신은 지금 남의 밭만 갈아주고 있는 소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밭을 가꾸십시오. 오늘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집과 자동차는 자산이 아니라 부채일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금융 지식 없이는 평생 시스템의 노예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내일 아침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쳇바퀴 위로 올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당장 당신의 지출을 통제하고 자산을 공부하며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시겠습니까? 부자 아빠가 남긴 마지막 말을 기억하십시오. 가난한 자들과 중산층은 돈을 위해 일한다. 하지만 부자들은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든다. 당신의 인생, 당신의 자본입니다. 건승을 빕니다.